결혼을 했어. 취직은 대학은 갔고 너 애인은 있냐? 애는 좀 낳아야 될 거야. 명절 때마다 잔소리하는 별자리 탑3. 물론 이 세 별자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. 보편적으로는 요딴 특징이 있으니까요. 참고해 보시고요. 명절일 때 해당되는 별자리이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 해당 별자리는 좀 피하시는 걸로 아시겠죠? 자, 그럼 렛츠 고! 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 방송 듣다 보면 묘하게 들어가는 방송 비가 되고 쌀이 되고 구독다시 별자리 방송 참부TV 좋아요, 구독 부탁해요. 오늘 그리고 저 안경을 껴가지고 뭔가 좀 선글라스가 아니어갖고 좀 당황스러우셔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명절 때 잔소리 많은 베스트 별자리 3 제 3위 처녀자리입니다. 처녀자리의 키워드에는요, 친절, 봉사, 정리정돈, 그리고 청결,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완벽하게 하고 싶어하는 이 완벽주의에 대한 강박증이 있다. 요거는 이제 천문TV를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주 지겹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처녀자리들은 기본적으로 약간은 좀 비판적인 성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. 그리고 좀 현실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도 있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본인이 하려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 완벽주의가 있죠. 만약에 처녀자리들이 명절 음식을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처녀자리 시어머니가 계세요. 그러면 이제 며느리들한테 이게 좀 썰어서 뭐 좀 준비를 좀 해라, 이런 거 잘 못 맡깁니다. 본인이 다 해야 마음에 들어서 잘 못 맡겨요. 진짜 처녀자리들이 그래서 이런 성질 때문에라도 직장에서도 남들이 한 일을 다시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하거든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? 네, 호구가 됩니다. 처녀자리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. 너네들이 사장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잘해서 월급 더 많이 받는 거 아니니까 후배들이든 선배들이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지들이 하게 냅둬주세요. 그래서 다시 명절로 돌아오면 처녀자리 어른들이 계시다.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어떤 잔소리들이 좀 있을 거예요. 왜냐면 이제 처녀자리들의 어떤 그 기준점이 있거든요. 기준점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요 잔소리가 날라가죠. 어렸을 때 처녀자리 엄마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, 그러니까 9월생이죠. 처녀자리 엄마 혹은 아버지를 둔 자녀분들은 90점을 맞아도 너 90점이면은 100점을 맞을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했니?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. 90점 맞은 거면은 잘 맞은 거거든요. 정말 칭찬을 해줘도 되고 뭔가 선물을 안겨줘도 될 판에 이 말이나 될 법한 소리입니까? 아무튼 처녀자리들이 그만큼 어떤 완벽주의에 대한 이런 또 갈망이 있다라는 거, 요거를 아셔야 돼요. 그래서 이런저러한 것들로 이 잔소리를 많이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보시는 처녀자리 분들, 이영애 누님이 말씀하셨죠. 너나 잘 하세요. 요 말씀을 꼭 명심해서 새겨 들으시고요. 처녀자리 분들의 잔소리를 들을 것 같다. 그러면 그냥 좀 튀십시오. 어차피 명절 때만 보는 걸 수도 있잖아요. 물론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처녀자리다, 그럼 뭐 잘 모르겠습니다. 그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. 명복을 빕니다. 자, 그리고 2위. 개자리는 뭐 제가 딴 거 말씀 안 드릴게요. 개자리는 일단은 진짜 내 식구가 아니더라도 그냥 친한 지인들 있잖아요.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,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SNS 같은 거 할 때도 개자리 친구가 나랑 같이 이제 마팔이다 이러면 내가 뭔가 좀 심경이 안 좋은 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정말 엄마처럼 이렇게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줍니다. 진짜입니다, 여러분들. 그러니까 그런 고마운 마음들을 다른 별자리들이 알면 너무 좋은데 이게 또 너무 과하게 되면은 상대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점을 개자리 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. 상대방이 조금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. 이런 걸 좀 아셔야 되고,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도를 좀 이렇게 본인이 알아서 완급 조절을 좀 하셔야지 된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, 그러니까 이 개자리들의 마음만 내가 잘 알고 있으면은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.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소위 말해서 이 대가리가 좀 크고 내 인생이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좀 되면
그냥 이렇게 좀 독립도 하고 그냥 내비뒀으면 좋겠지만 개자리들은 안 그렇다. 그렇잖아요. 성년이 돼도 내 형이고 내 동생이고 내 여동생 같고 내 남동생 같고 내 친지들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또 한마디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은 좀 이렇게 약간은 잔소리처럼 꼰대처럼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자리 친척분들 그리고 개자리 어머님, 개자리 아버님들 이런 어떤 이제 포지션이 있다. 우리 식구들 중에서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이 개자리일 수도 있고 개자리 자식들일 수도 있잖아요. 개자리 자식들은 또 반대로 부모님 걱정을 해요. 실제로도. 가장 효도하는 별자리가 될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적당하게 어떤 선은 좀 넘지는 말자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개자리는 진짜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가 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. 너무 살뜰하면은 요게 상대방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.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잠깐 스킵하면 변사체가 된다. 자, 대망의 1위 어떤 별자리일까요? 바로 염소자리입니다. 염소자리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이게 팩트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어찌됐든 염소자리 분들은 내 목표를 딱 설정을 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평생을 열심히 달려가서 실제로 굉장히 성공하는 별자리예요. 너무 멋진 별자리죠. 이건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리얼 참 트루예요. 다른 별자리들이 젊었을 때 열심히 놀 때 염소자리들은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. 그리고 인생 후반에 정말 유복한 노년을 보내요. 대부분의 염소자리들이 의식주, 그러니까 내 집, 내가 먹을 수 있는, 평생 먹을 수 있는, 그리고 뭐 내가 평생 쓸 수 있는 재산,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강박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, 아무튼 그런 쪽에 어떤 현실적인 감각들이 탑재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염소자리들은 어쨌든 본인이 충분히 쉴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공간들을 마련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.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염소자리들은 이렇게 해서 뭔가 은퇴를 하거나 이러면 또 근질근질해 하기도 해요. 왜냐면 너무 이렇게 열심히 몸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별자리이기 때문에. 아무튼 이 염소자리들이 이제 명절 때 이렇게 조카들을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불러 앉혀가지고 라떼는 말이야 이런 식의 어떤 옛날 이야기라든지 이런 설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.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좋은 얘기지만 젊은 친구들한테는 너무나도 지루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. 그 친구들 입장에서 무슨 뭐 큰아버지가 내 인생 책임져 주지도 않을 건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. 차라리 그냥 세뱃돈을 한 10만 원을 더 주시지. 요런 마인드거든요. 그러니까 염소자리 분들의 마음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좋은 얘기를 할 때는 앞으로는 좀 이렇게 강렬하고 짧게 미리 좀 준비를 해 가세요. 내가 오늘 할 얘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딱 하고 애들한테 멋지게 세뱃돈을 쫙. 와우.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어쨌든 염소자리들은 별로 좀 노잼이긴 한데 또 실제로 일도 잘하고 또 잘 나가요. 이런 아이러니들이 또 있긴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 2020년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 때 잔소리 많이 하는 별자리 탑3 이렇게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.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. 진짜 너네가 그런 거 같으면 좀 반성하세요. 그리고 또 장점들이 다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었죠. 장점들이 있는 거니까 그 장점들은 더 부각을 시키고 제가 어느 정도 좀 솔루션을 드린 것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서 명절 때 그래도 즐겁게 온 가족과 함께 지내보시는 걸로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오늘도 천문TV 컨텐츠 재미있게 시청을 해주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, 알람 해주시고요. 자,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 바이.